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보세창고가 정당한 인도 지시 없이 물품을 반출하여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년 수입업체와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5월 수입업체를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었고 수입업체는 이를 통해 중국 수출회사로부터 냉동 참조기 15,260박스를 수입하였습니다. 이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중국 닝보항에서 선적되어 같은 해 5월 24일 부산항의 보세창고업체인 주식회사 A의 창고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러나 A 보세창고업체는 정당한 화물인도 지시서 없이 2017년 5월 26일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7년 7월 11일 중국은행으로부터 관련 선화증권을 취득하고 7월 24일에는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 6,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은 이미 수입업체에게 인도되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보세창고업체가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A보세창고업체를 흡수합병한 피고 B냉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정당한 화물인도 지시서 없이 수입업체의 화물을 이미 반출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판단에 대한 법률 쟁점은 첫째, 민사상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의 범위와 그 보호 대상, 셋째, 보세창고업자의 법적 지위 및 계약관계의 유무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법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그 판단은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의 자구 가능성, 주 의무의 법적 근거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세창고업자의 주 의무 위반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원고, 은행, 의 손해는 선화증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와 보호 대상으로는 보세창고업자는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 및 인도지시서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의무는 선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창고업자의 법적 지위와 계약관계 유무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해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에서 운송인과 묵시적 임치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며 원고와는 별도의 계약관계나 법률상 보호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주의의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